다음은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마지막으로 세트랙 I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SK이노베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6% 상승하면서 11만 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네. 재밌는 종목만 가지고 합니까? 재밌는 것만 보고 싶긴 한데 사장님.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에는 그 재밌는 종목군들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도 재밌는 종목군이나 시장의 뭐 주도주군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네. 분명히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정말 많은 네. 유튜브 시청자들이 계실 거예요. 재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정유화학 리서치 톡톡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충재 애널리스트가 새로 오셔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SK 그룹 쪽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고요. 현업 쪽에서 기존에는 이제 애널리스트 일도 좀 하셨는데 재밌는 시각을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정유화학 업종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봐주시면 좋겠고, SK이노베이션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노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썼고요. 사실 실적이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4분기의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947억이 나왔습니다. 연간 실적을 이렇게 4분기 실적까지 나오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아쉬웠던 것은 영업의 손익이 4.6조 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요게 이제 글로벌 조인트 벤처가 종료가 됐어요. 요게 이제 포드 쪽하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4.2조 원 손상차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 4.1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5년도 연간 순이익은 마이너스 5.4조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배당 재원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돌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 배당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정유주들은 배당이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최근에 주주환원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실망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드는데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대외 여건은 오히려 정유나 윤활유, ENS, EMP, 에너지 사업 쪽이죠. 이런 쪽이 이제 긍정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석유 부분 쪽에 투입 단가 하락. 근데 최근에 유가 올라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정유사들이 약간 속았어요. 뭐요? 뭘 속았냐? 우리가 정유사라는 건 뭐냐면은요. 크루드 오일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네. 땅 속에서 이제 굉장히 유해가 많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끓여요. 끓이면은 이렇게 큰 통 안에 이렇게 호스가 들어있어서 빨리 끓어서 빨리 기화되는 기름들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것들은 그 다음 통에 받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유, 경유 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야 화석연료 쓰지 마. 친환경 써. 이런 분위기가 불과 2, 3년 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유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노후화된 설비를 가동을 줄이자. 새로운 캐파는 가져가지 말자. 어차피 정제해봤자 뭐해. 기름 안 쓸 텐데.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친환경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나요? 요새 친환경 쪽의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름값 자체는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 정제를 해서 필요한 기름을 만들어내는, 즉 마진을 갖다 붙여서 팔게 되는데 네. 이 기름, 정제된 기름 자체는 굉장히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러시아가 제재까지 받으면서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S-오일이 왜 최근에 신고가를 갔냐,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SK온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골치가 너무 아파요. 네. 배터리 쪽에 이번 실적이 영업 적자 4,414억이 나오면서 아니 뭐 정유 쪽에서 6천억 7천억 벌면 뭐예요. 4천억 적자가 배터리 쪽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터리 업황을 따져봤을 때 미국과 유럽의 출하량 전망을 상향할 여력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방 완성차 고객들의 EV 출구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은 올라가겠지만은 중국 차들이 대부분 다 들어올 거고 네. 중국 차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배터리만 들고 올 겁니다. 점유율이 감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 계속 어두워요. 메디츠증권에서는 올해도 배터리 부분의 적자를 1.6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배터리는 적자야. 네. 다른 쪽에서 좋아지면 돼 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회사가 말씀드렸듯이 정유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화학들도 최근에 스프레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SK온이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흡수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는 이번에 블루오블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개선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AI발 전력 쇼티지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범 에너지와 전력을 모두 다 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은 사실 SK이노베이션을 따라갈 회사는 저는 단연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배터리 쪽의 문제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일정 부분의 밸류 회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은 현재는 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환원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관련된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이 너무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S-오일은 봐도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 이충재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유가 지금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SK이노베이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한때 로봇 움직일 때 강력하게 움직였다가 요즘은 좀 잠잠한 모습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2.01% 상승을 하면서 45만 6,500원, 45만 7,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모비스는 참 재미가 없어서 네.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들고 나올까 말까?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 이제 끄시는 거 아닌가? 저희 재미없는 거 할 때는 맨날 이제 채널 고정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용 자체는 별거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IM증권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는데 목표 주가도 이미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 받고 있는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로봇 사업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이미 목표 주가를 상향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메리츠는 이미 죄송합니다. IM은 이미 목표 주가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냥 특이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4분기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0.93조. 정말 그래도 모비스 돈 잘 벌고요. 굉장히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이었습니다. YOY로는 마이너스 5.6% 정도의 실적이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회사가 이제 북미 전기차 공장 가동에 따라서 모듈 부문도 매출액은 성장을 했고 부품 제조도 좋았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 물량의 감소가 있었지만은 제품 믹스는 오히려 개선이 됐고 네. 전동화 같은 경우도 북미 신규 전기차 공장 가동 때문에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모듈 사업부 때문에 실적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AS 사업부 때문에. AS 사업부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이번 분기 9,300억 영업이익인데, AS 사업부 쪽에서 영업이익이 7,6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은 AS 사업부에서 나오는데, 아쉽게도 관세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세 영향이라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현대모비스의 AS 사업부는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 얻어맞았고요. 거기에 이제 일회성적인 비용도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21% 상승을 했고요. 현 주가의 밸류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로봇 관련된,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 내용이에요. 이번 실적 컨콜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로봇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장 완공 시점은 28년이고 28년도 로봇의 양산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액추에이터와 같은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미 이제 그러한 이 모터 구동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 회사가 하던 회사니까
캐펙스나 아니면은 R&D 투자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야 라는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현대모비스가 28년도까지 액추에이터의 핵심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되고 모두 다 내재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메리츠증권에서는. 그러면 이제 주변 업체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쪽에서 발굴될 수 있는 종목을 공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고 액추에이터 개발 속도가 그러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많이 달라졌나? 기존의 주가 올라온 것 대비해서 이번 콩콜에서 뭔가 크게 있었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실적이 현대모비스의 주가에 어마어마한 주가의 방향성 변화나 아니면은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26년도 EPS에 타겟 12.3배를 제공을 한 목표 주가가 58만 원입니다. 이 12.3배는요. 글로벌 피어 10배 대비해서 20% 프리미엄 할증을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액추에이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은 밸류에이션을 준 것도 아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오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된 부분 쪽에서 뭔가 이제 조금 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 소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 봤습니다. 채팅창에서 며칠 전에 파크 시스템 같은 주식이 있다고 했던 종목 기억하세요? 파크 시스템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 파크 시스템즈 같은 종목이 뭔가 있다.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제가 제2의 파크 시스템즈 같은 느낌을 받은 기업으로 네. 토모큐브라는 기업을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2의 파크 시스템즈 같은 느낌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느낌만 그랬나 보네요.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파크 시스템즈도 실제적으로 이제 첫째는 이제 돈을 벌고 네. 두 번째는 정말 이제 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진짜 재미없는 종목이었어요. 한번 파크 시스템즈 볼까요? 와. 네, 파크 시스템즈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좋지. 사실은 예전 주가를 이렇게 막 2, 3만 원 할 때 이렇게 주봉으로 보도록 하죠. 지금에서야 이렇게 올라왔지. 예전에 이제 처음 상장했을 때, 요때죠 어떻게 보면은 한 2017년부터 20년까지 네.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그냥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조금씩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네.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리를 걸음을 겪다가 왜 올라갔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에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토모큐브라는 기업도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 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질문하셨던 게 맞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올라왔네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은 LG 생활건강 리포트 볼 텐데요. 실적이 발표가 됐나 봅니다. 네. 오늘 3.82% 빠지면서 현재가는 26만 4,500원이고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닝 쇼크라는 제목이 좀 보이는데요, 사장님. 네, 실적이 저는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이번 실적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안 좋았구나. 뭐했지? 이건 너무한가요? 경영진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른 화장품사들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반성의 메시지를 좀 날려야 되지 않을까. 주주들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좀 되게 아쉬운 실적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을 생각을 해보면은 2, 3년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어려웠었고 그래서 코스RX라는 인디 브랜드를 인수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살 빼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결국은 1, 2년 뒤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만은 이번 분기의 실적은 너무도 아쉬웠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LG생활건강은 뭐 단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사업부는 크게 세 개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사업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매출액은 8.5% 역성장을 했고요.
분기 영업 실적은 공개된 이래로 최초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이거예요. LG생활건강은 이 세 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견고한 세 개의 다리가 회사의 주가와 실적을 지탱하는 기업이었는데 분기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에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쪽의 매출액이 19% 감소를 했고요. 손실이 814억 나왔습니다. 생활용품은 4.7%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187억으로 역시 이익의 흐름은 훨씬 더 중요한 화장품 쪽에서 마이너스가 났고, 항상 이제 그래도 막 버티게 만들어줬던 하나의 원동력이 음료 쪽이었는데 네. 음료가 6.7% 역성장을 했고 영업 손실 99억이 나왔어요. 물론 이 회사의 전체 손실 중에 850억 정도가 일시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이 됐지만은 지금 이 리포트를 쓴 삼성증권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4분기에 이런 비용을 반영을 시키는데 네. 회사가 소비 트렌드를 기민하게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 실패에 적자라는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좋아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뭐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적자는 더 큰데요. 해외법인 쪽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미국과 일본과 중국 법인 쪽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반영을 했어요. 네. 실적은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화장품이 대부분의 채널 지역, 음료도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모두 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도 어디 하나라도 좀 좋았으면 괜찮을 텐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면세가 41%, 중국 온라인이 마이너스 15%, 중국 오프라인이 마이너스 42%, 국내 온라인 및 MBS 채널이 마이너스 22%. 전 채널 전 지역이 다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성장을 했는데 미국 실적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이 좀 껴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전사 매출액의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로 실적을 방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탄산도 마이너스 3%. 특히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코카콜라가 마이너스 1%. 네. 콜라가 역성장을 하다뇨. 가격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비탄산은 무려 마이너스 17%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 실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드렸죠. 다양한 비용 반영과 리스크 축소, 그리고 운용 자금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신 CEO 전략 선회에 따라서 인기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인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한두 개 분기 정도 코스알엑스의 실적으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네. 좋은 인디 브랜드를 LG생활건강이 가져올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 그러니까 해당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현 상황만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목표 주가를 23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현재가가 27만 원입니다. 네. 목표 주가가 훨씬 낮아요. 투자 의견은 보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생활건강 리포트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트릭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세트릭 아이 오늘도 5% 넘는 상승 보이면서 현재가는 15만 7,400원이고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시장이 좀 밀리나요? 마이너스 종목군들이 꽤 네.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매세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제 부담감은 있었던 자리였죠.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세트릭 아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뭔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이제 항공우주 쪽 사업에 대한 확대 속에서 세트릭 아이는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은 뭐냐면은 돈을 버는 위성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위성주를 보면은 제가 항상 세트릭 아이와 인텔리안테크 두 기업을 봤던 이유는 네. 이 두 개의 기업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트릭 아이를 봤었는데 상상인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가는 이제 전일 기준으로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세트릭 아이가 YTD 26년도만 놓고 봤을 때도 2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웃퍼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두 가지 이유를 상상인증권에서는 첫 번째, 4분기부터 스페이스 IT라는 이 영상 분석 위성,
영상 판매 플랫폼이 있어요. 네. 이쪽에서 실적이 반영되면서 위성 영상 판매 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성만 쏴주는 거는 사실 돈이 잘 안 돼요.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잘하지도 못하고. 근데 얘네는 쏘아 올린 위성을 가지고 그 사진을 필요로 하는 데들은 되게 많거든요. 민영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 기업이나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쪽에 전환이 직접 되고 있고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돈을 벌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에요. 4분기 영업이익은 48억으로 YOY 302% 성장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4분기에 예산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위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동사의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9월 달에 유럽 고객과 체결한 스페이스 IT 영상 판매 관련 매출액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208억으로 YOY 88%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성 판매 사진 수익 때문이에요. 위성 부문의 40기 규모의 초소형 위성 사업 등 정부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스페이스 IT의 성장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스페이스 IT의 신규 계약이 추가가 되면은 사실은 주가의 상승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이제 위성 궤적을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주로 집중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유럽, 그리고 남미, 중동과 아시아권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유럽은 지금 크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아시아와 남미 쪽에서 하나 터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찍어서 사진 플랫폼에서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고요. 이익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뭐 제가 항상 이제 찝찝한 거는 세트라이가 나쁜 기업이 아니고 위성 관련주 중에서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기업 중에 속하지만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08억이에요. 근데 화면을 잠깐 빼주시죠. 올해 이 회사의 올해도 아니죠.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예. 시총이 무려 1조 8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ER 밸류 하면 100배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담스럽다. 근데 또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코스닥 기업에 PER을 갖다 대. 성장성으로 갖다 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트랙 아이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트랙 I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니, 증시가 좋았다가 갑자기 좀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수만 보면은 코스피는 0.44%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1.52% 빠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뭐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약간 이제 저도 고객들한테 이제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만약에 빠져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 2보 전진을 위한 1보호태입니다. 일보 태는 거 맞겠죠? 1보호태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보통 해요. 사실 이제 시장이 너무 쉼없이 달려왔고 제가 이제 지난주 아니면 이번 주 초였나요? 여러분들께 이제 이격도 115 관련된 얘기도 한번 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쉬었다 가는 것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한 종목군 쪽에서 매물 네. 압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계속 이제 아침에도 그래도 이제 좀 잘 지켜보셔라. 네. 조심을 해야 된다. 흔들리는 거 조심하셔라. 막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빨리 올라온 만큼 좀 급하게 하락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다행히 그래도 뭐 아직 실적이 바뀌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맞아요. 많이 올라온 거에 움직이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